처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오토바이를 배웠어요. 그때 이제 뭐 자동차 사기는 어려울 때고 80년도의 얘기입니다. 1980년대 얘기인데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그때 뭐 차를 사기는 곤란하고 이동수단은 없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 학교에 선생님들이 사면은 오토바이를 한 20대씩 사가지고 쫙 가서 여행을 다녀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근데 이제 처음에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그 직장 부근에서 좀 타고 다니다가 멀리 있는 꽤 먼 곳에 있는 우리 본가에 오느라고 그걸 타고 왔어요. 근데 처음 운전하다 보니 이걸 얼마나 힘을 줬겠습니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데 괜히 쓸데없는 힘을 주는 거죠. 아주 부드럽게 와도 되는 건데.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그냥 다운됐어요. 바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명상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다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게 너무 괴롭기도 하고 또 친구랑 커피 마시러 가야 되고 놀러 다녀야 되고 뭐 전화하고 뭐 떠들어야 되고 뭐 또 축구도 봐야 되고 테니스 경기하는 것도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안 보고 자기 혼자 앉아서 명상에 집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그 어려움을 계속 참아내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뭐든지 그래요. 우리가 볼 때 공부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참 괴롭잖아요, 공부하기가. 그렇지만 일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등상이 된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게 제일 즐겁대요. 몰입하는 거. 그 몰입의 즐거움을 아는 거예요, 걔들은. 그 공부하는 게 재미를 붙이는 학생들이야 항상 영웅 소리 듣죠. 전교 1등이라는 영웅. 굉장한 겁니다, 사실. 안 해봤잖아요, 우리는 전교 1등을. 전교 1등, 저는 뭐 돌반에서 항상 1등을 했었는데요. 좀 몇십 년 만에 반창회를 한다고 친구들이 만났는데 젊을 때 얘기죠. 근데 내가 1등이라고 그러면서 2등 하나는 기억하더라고요, 나를. 쟤는 이길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뭐 그게 자랑할 만한 거리는 못 됩니다. 사실 그 벼락 공부해가지고 1등 할 정도지 무슨 장학상이 되거나 뭐 우등상이 되거나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반 애들이 워낙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죠. 그 돌반에서 이제 벼락 공부해가지고 1등하고 저는 이제 저거 하나는 확실히 했어요. 선생님이 말하면 선생님 눈을 바라보면서 아주 잘 들었어요. 경청을 한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더 많이 답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자랑거리도 못 되는 얘기고. 그래서 자동차 하는 것이 처음에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운전하고 나면 그렇게 편한가요? 시내 나가 보십시오. 어떻게 주차해야 되나, 차를 어떻게 빼가지고 와야 되나 고민거리죠. 오히려 차가 편리한 게 아니라 우리 고민거리예요. 그 가지고 나가면. 지금도 이제 시내 나가면 주차장 같은 데 세우는 것이 참 껄끄럽죠, 사실. 돈도 들어야 되고, 참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버스 타고 가면 그냥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편하잖아요. 지하철은 더욱더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동차 운전이나 뭐 이런 것이 다 숙달이 되면 늘 가던 주차장이 있다거나 뭐 그러면 시내고 뭐고 어디든지 그냥 스스럼 없이 갈 수 있으니까 뭐든지 숙달이 되면 다 행복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게 어떤 것일까요? 재미없는 것으로 재미를 삼아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재미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람 피는 걸 좋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바람만 피우는 거야. 매사를 뭐든지 다 성적인 성관계를 위해서 뭐 여자를 어떻게 꼬시고 어떤 작전을 쓰고 어떤 선물을 주고 어떤 말을 할 것인가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위해서 명상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하는 건 다 비슷해요. 그 다 명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넓게 보면. 그런데 결과는 엄청, 바람 피는 사람은, 제 친구 중에서 바람을 많이 피고 술을 잘 먹는 친구는 빨리 죽었어요. 대학교 때 4명의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벌써 2이 죽었습니다.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둘이 죽었어요. 다 여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자, 그 한 친구는 위암 수술을 하고 나서 아마 호르몬 변화가 왔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렇게 색을 밝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년에 그렇게 호르몬 변화가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방에 마담하고 뭐 어떤 썸씽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니 워낙 그런 거 잘하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그 전문가가 소개를 해줬는데 미용실이 그런 거 소개하는 아주 집합체였다 그래요. 그 어떤 미용실이 있는가 본데 거기서 유부녀를 하나 소개해줘가지고 그 사람하고 늘 바람을 피러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둘 다 재혼해가지고 만난 사람 사이였는데 결국은 그 부인한테 거둬들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았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여자 입장에서도. 그래가지고 결국 스트레스 받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냥. 참 안타까운 순간이죠. 한 친구는 또 돈이 굉장히 많은데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보통 왜 차에서 이만큼 더 넓은 차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체어맨 중에서 더 큰 차, 이만큼이 더 넓은 40cm가 더 큰, 뭐라 그러나? 그런 차를 타고 다닐 정도고, 뭐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지.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부인을 놔두고 여자를 6명하고 같이 동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여자한테 뭐 6억씩 주고 7억씩 주고 집 한 채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옆에 앉아서 뭐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는데 다리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넓적다리가 그렇게 뚱뚱하고 체격도 좋던 친구가 물렁물렁한 게 그냥 이렇게 가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집안에서 밥을 남기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 친구도. 그런 거 보면 생활하는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고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느냐가 참 습관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산 사람하고 이렇게 산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나 현격하게 많이 난다는 거가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좋은 습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5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산만하게 공부하면 하는 것보다 2시간을 올바르게 집중을 아주 바싹 집중해가지고 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나 명상이나 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명상하는 사람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밤새우고 뭐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 진짜 진보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몸을 던져서 정말 이것만이 최고구나 모든 걸 다 떠나서 공의 상태에 들어서 산매 드는 수행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명상을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 데드라인 명상법이라는 것입니다. 데드포인트 명상법입니다. 단 5분 후에 내가 죽을 운명인데 단 5분간만의 시간이 허락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명상할 것이냐라고 생각하고 명상하는 것입니다. 아마 최선을 다하겠죠.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고 명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5분 후에 죽는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얼마나 명상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데드라인 명상법입니다. 명상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것이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지옥으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막도에 떨어져요. 지옥 아기 축생이 사막도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지도 못해요. 그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3단계는
이완 명상법입니다. 때로는 마음을 완전히 가장 편안한 상태로 내려놨을 때 가장 몰입된 집중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는 참 미묘한 것입니다. 너무 이완해가지고 너무 없애버리면 안 되고, 또 너무 집중을 강하게 해도 안 되는 그 중도를 택해야 되는데, 그게 묘리인 것이죠. 그렇게 이완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연불에다가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 연불을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못하고 딱 한 곳에 딱 고정시키기 위해서 연불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집중력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진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